네, 자기들보 만내자 박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난 시간 잘 지내셨나요?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우리가 지금 파트 3 마음 돌봄 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책 속에서 9번째 질문이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나에게 괜찮다고 말해 본 적 있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괜찮다고 말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내 의도와 다르게 뭔가 잘못되기도 하고 또 실수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럴 때 정말 온전히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다음에 잘하면 되지 라고 내 자신에게 스스로 말을 해오셨다라면 정말 그거 자체로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나를 자책하거나 원망하거나 비난하거나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했을 때 일이 더 잘 되던가요? 혹은 뭐 안 됐던 일이 해결되던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결과가 똑같다면 나를 자책하고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보다는 나의 잘못이나 실수는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비난이나 이것이 아니라 다음엔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 더 나아질 거야 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게 훨씬 더 내 안에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해요. 우리가 무언가를 완벽히 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언가를 막 제대로 잘 하기 위해서만 이 세상에 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의 존재 자체로 내가 이 세상에서 귀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늘 의식 속에 담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나 자신에 대한 자책이나 비난이나 원망이나 어떤 평가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데, 혹은 내가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너무 완벽을 추구해야 하는 어떤 성격일지라도 좀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완벽해지기보다는 조금 더 행복해지는 쪽,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여유로워지고 내 삶에서 조금 더 풍성함을 느낄 수 있는,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생각의 공간에서는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밉거나 싫었거나 혹은 내 탓을 하게 되었던 상황을 떠올려 보고 그때 그 순간에 나 자신에게 들었던 감정 혹은 생각을 적어보라고 하고 있어요. 저는 몇 년 전, 예전이죠. 그때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저의 실수로 뭔가 좀 이렇게 잘못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처음 든 생각이, 넌 이래서 안 돼. 넌 정말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하려고 이 일을 하겠다고 한 거였어? 라는 식으로 엄청나게 저 자신을 자책하고 비난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실수한 것이 사라졌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훗날 제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다시 실수를 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결국 그런 말들로 인해서,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저에게 남은 건 상처뿐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저는 굉장히 자괴감을 느꼈고, 저 자신에 대한 한심함을 느꼈고, 저 자신에 대한 실망감을 느꼈어요. 근데 그런 감정을 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감정 이면에 어떤 나의 원했던 욕구 같은 걸 보지 않고 무작정 비난만을 했죠. 근데 그게 정말 저 자신에게도 제 일에게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 마음 돌봄을 공부하면서 그것이 출발이 아니구나. 괜찮아. 실수했지만 괜찮아. 앞으로는 이렇게 해보자 라는 식으로 나에게 어떤 허용과 그리고 나에게 어떤 용서와 공감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더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살면서 저와 비슷한 경험 있으셨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분명히 있으셨을 거거든요. 그럼 그것들을 그 공간 안에 한번 적어보세요. 이렇게 내가 나 자신에게 괜찮다고 해본 적이 있는지, 그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워밍업을 생각의 공간을 통해서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혜의 공간으로 넘어가서 지혜의 공간 안에는 내가 나에게 괜찮다라고 하는 수용과 이해가 왜 중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안내가 들어있는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은 그 지혜의 공간 가장 끝 페이지예요. 그래서 98페이지인데 거기 맨 마지막 단락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또한 완벽하게 살기 위해서 세상에 온 것도 아니지요. 의도와 다르게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실패나 잘못을 할 수도 있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난과 자책과 이런 다그침이 아니라 삶이 처음이라 서툰 나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 누구보다 먼저 자신을 이해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성숙하고 지혜롭게 해결해 가는 것이 나와 내 삶을 돌보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도 이 단락의 문구에 공감하시나요? 우리가 어쩌면 나 자신을 바라볼 때 가장 냉혹한 재판관이 되는 것 같아요. 친구가 만약에 나 그때 그 프로젝트 실패했어, 나 때문인 것 같아, 이런 말 했을 때 아유 그래 좀 잘하지,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죠? 아니야, 너 최선을 다했어, 많이 애썼잖아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이구 바보, 왜 그때 그랬어 라고 엄청난 비난과 책망을 하죠. 어쩌면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가장 거대한 강력한 재판관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재판관을 만날 때 우리의 감정이 어때요? 굉장히 두렵죠. 무섭고. 그래서 나를 재판관으로 바라보는 것은 사실은 내 삶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나친 압박감과 두려움만을 더 심어줄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더 여유 있게 또 열린 마음으로 나를 감싸고 보듬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지나치게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더 잘해야 돼, 무엇을 꼭 해야 돼 라고 이렇게 강요하고 압박하는 걸 좀 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미 내 삶에서 많이 애쓰고 있고 또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잘하고 있다라는 거, 노력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다라는 이런 격려와 위로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면서 뒤쪽에 나오는 치유와 성장의 공간의 질문을 좀 나눠볼 텐데, 오늘은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1번 질문은 이거예요. 주로 어떤 상황에서 자신을 탓하게 되나요? 라는 건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상황에서 자신을 많이 탓하시나요? 저는 이제 말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말로 실수할 때가 많아요.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럴 때 저를 굉장히 많이 탓하더라고요. 자책하고. 근데 그게 나중에 다시 그 실수를 하지 않게 되는데 도움이 되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내가 아주 철저한 평가와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비슷한 순간이 되면 더 긴장하죠. 더 부담스럽고 더 압박감을 느껴요. 그래서 꼭 다시 실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실수할 수 있지, 착각해서 잘못 말이 나올 수도 있어 라고 나를 좀 허용해주면 확실히 긴장감이 조금 덜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음이 좀 여유가 있고 편안해지니까 오히려 내가 나를 좀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더 실수가 줄어들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분명히 일상에서 유독 그럴 때 나를 더 많이 책망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하게 된다라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걸 한번 잘 떠올려 보셔서 적어 보시고요. 2번으로 가면, 그러면 그때 자신을 탓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나요? 만약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탓하는 것 대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라고 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만의 답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3번으로 가면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자꾸 돌아보는 것을 반추라고 합니다. 내가 자주 하게 되는 반추는 무엇인가요? 그 상황에서 나의 생각과 감정은 무엇이었는지 적어보세요 라는 공간이 나옵니다. 우리가요 어떤 실수나 잘못했던 상황들이 있었을 때 유달리 계속적으로 생각나는 하나의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떠올려 보고 그 상황을 내가 떠올릴 때 혹은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떤 감정이 있었고 또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라는 건 판단, 평가, 비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것들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적어보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반추했던 것이 꼭 나에게 좋았던 것만은 아니구나. 나에게 오히려 더 위축들게 하고 나를 좀 물러서게 하는 계기일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4번으로 가서 이런 반추를 하는 것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반추를 멈추고 자기 비난을 끝낼 수 있을까요? 이 역시 책에서 힌트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서 방법을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5번으로 가서 나에게 가장 미안했던 기억을 떠올려보고 그때 나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적을 수 있는 칸이 있는데 살다 보면 내가 그때 나를 좀 보듬어 줄걸, 너무 나를 냉정하게 대했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면서 나 자신에게 좀 미안했던 순간이 있었다면 나에게 편지를 써보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를 공감하지 못했어. 너를 수용해주고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 앞으로는 이렇게 할 때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볼게. 라는 또 다짐도 좋고요. 혹은 그때 솔직한 나의 마음도 좋고요. 뭐든지 좋아요. 한번 허심탄회하게 편지를 써보면서 그때 상황을 다시 한번 나한테 재인식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 충분히 자신을 공감해준다면 그 상황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오늘은 자기돌봄 TV 10번째 시간을 통해서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또 나의 잘못이나 실수를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그리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재판관이 아니라 여러분을 허용해주는 사람, 여러분을 온전히 이해해주는 사람으로 조금 더 변화를 주신다면 훨씬 더 삶이 평화로워지고 또 평온한 상태, 조금 더 충만한 상태에 이르지 않을까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다음 시간 또 알차게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